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런 광고 카페가 있었는데 일한 후에는 일터에서 떠나서 쉬란 이야기죠. 휴식이 있어야 다음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일상 노동상식 휴가 부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만나보죠.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아주 화면 좋은데요. 네. 뒤에 책 잘 나오고 있고요. 노무사님 거리 좋고요. 네. 자, 오늘도 SAT 힌트를 좀 내주시면 좋겠는데요. 앞서 네. 우리 식약처 연구관님하고도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이 매일 이 질병에 대한 약을 먹는답니다. 18세 이상 성인에서 우리 뭐 수축계혈압, 뭐 이완계혈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140에 90 이상이면 이 질병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고혈압, 2번 저혈압, 3번 삼투압, 4번 정다압. 다 압으로 끝나는. 이 중에 정답 뭘까요? 힌트 주세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되고요. 스트레스 받으시면 이게 올라가니까 다들 뒷목이야 이러면서 뒷목을 잡으시죠. 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그쵸. 이게 뭐 기온차가 심할 때 많이 발생한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겨울철에 특히 주의해야 된다고 네. 각종 뭐 기사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이게 네. 올라간다는 표현을 하셨네요. 뒷목 잡으면서. 근데 아까 식약처 연구관님께 여쭤보니까 이 질병 증상 아니래요. 이거 증상 아니래요. 아니었어요? 뭐 어찌 됐건 뭐 일반적으로 네. 사람들은 이것이 올라가면 뒷목을 잡으면서 이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맞아요. 예. 네.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청취자 여러분 정답 보내주시면 돼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고혈압, 2번 저혈압, 3번 삼투압, 4번 정다압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오늘 선물 소개도 함께 해주세요. 노무사님 먼저 시작을 해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치명 청심당 3,000과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세트,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1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커피 세트, 헬스업 인정받은 7분 밀키트 1000명 시식평가단이 만든 은금 떡볶이에서 떡볶이 키트 3팩, 유산균이 가득 청정지역 의령 야베스 목장에서 직접 만든 쫀득한 수제 요거트 과일 세트, 정직한 셀프 세차용품 오토그루미에서 자동차 스크래치는 지우고 광은 살리는 매직크림, 100% 국내산 농산물로 만들고 아삭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팽현숙 취향락의 맛있는 옛날 김치 10kg, 소다스쿨에서 베이킹소다 세제 세트,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메리코드 노워터 샴푸와 바디워시, 한국 정통 궁중병가 수병가에서 호두 정과, 혈액만 속 카이스트 여성과학자가 직접 개발한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이너시아에서 생리대 세트를 드립니다. 오늘도 선물 소개 감사드리고요. 네. 1926번님이 집안이 너무 추워서 뽁뽁이 사다가 붙이면서 방송 듣고 있어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네. 예, 요즘에 너무 추워가지고 뽁뽁이 붙이고 막 그러잖아요. 노무사님 네. 댁에도 혹시 뭐 뽁뽁이 붙은 데 있나요? 저희는 문풍지 틈새 막는 거 그거 맞아요. 해놨습니다. 맞아요. 문풍지도 필요합니다. 이제 틈새에서 들어오는 바람도 요즘에 진짜 너무 춥더라고요. 네, 그게 황소바람이라고 하잖아요. 황소바람이라 그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그게 황소바람이에요, 근데? 약간 틈에서 조금만 들어와도 엄청난 세게 들어오는 것 같으니까, 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황소바람 새로운 거 알았네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노동법 말고 황소바람도 잘 아시는 우리 노무사님과 이야기 네. 나누고 있어요. 네. 자, 오늘도 일상 노동상식을 알려주실 건데 오늘은 휴가 네. 부분이군요. 네, 맞아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다음 네. 주 뭐 일주일 쉰다 이런 네. 얘기가 들리던데 이런 얘기 왜 나오는 거예요, 노무사님? 이게 원래는 이제 대기업에서는 연말이니까 다들 빨리 종무식하고 이제 쉬시는 분위기가 형성되는데요. 사실 이게 이제 예전 같았으면 이제 연차로 다 대체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는 거고 요즘에는 이제 복지 후생이 워낙 많이 강조되다 보니까 회사에서 리프레시 휴가를 제공한다고 해서 그냥 약정 휴가 형태로 이제 제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쉬게 되는 경우가 이제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려드리려고요. 하나는 연차 휴가라는 걸 이제 근로자 대표하고 합의해서 다음 주 전부를 쉬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부가적으로 법정 휴가보다 더 좋게 회사에서 약정 휴가로 정해서
다음 주 휴가를 하나 다 그냥 쉬게 하고 유급 처리해주는 두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속면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쉬게 되는 유형은 각 두 가지로 나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체 연차 사용으로도 쉬게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이 단체 연차 사용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한꺼번에 막 다 같이 내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단체 연차 사용은 집단으로 사용하게 되는 건데요. 이게 각 개인별로 모두 다가 연차 신청을 해서 쉬는 구조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근로자 대표하고 회사하고의 서면 합의를 통해서 다 근무일에 다 연차를 사용해서 쉬게 되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별로 연차를 신청해서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뭐 이것은 그런 어떤 제도가 있는 겁니까? 그런 규정이 있는 거예요? 네, 요게 근로기준법에서 연차 대체 합의라는 규정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규정은 연차 휴가에 가름하여 소정 근로일에 휴무케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연차 사용 촉진 조치 이런 것도 있다는데 이게 네. 주로 연말에 빨리 연차들 써라 이게 그 얘기예요?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거는 결국에는 연차라는 거는 사용해서 다 소진케 해서 연차 미사용 수당을 주지 않거나 아니면 이것처럼 연차 사용 촉진 조치라는 거 회사가 연차가 끝나기 6개월 전에 본인의 휴가가 얼마인지 알려주고 그걸 남은 일수를 언제 쓸 거인지 계획서를 받아서 그렇게 움직이게 하든가 아니면 그 계획조차 안 낸 사람들한테는 회사가 각각 지정해서 사용해서 결국에는 미사용 수당을 지급의 의무를 면제받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요? 네, 맞습니다. 이건 정당한 그 조치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거긴 하죠? 그렇죠. 이게 또 이것도 역시나 법에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연차 사용 촉진 조치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게 사실 법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6개월 전에 10일 동안 고지해야 되고 계획 받아야 되고 2차 촉진 조치해야 되고 이 법을 굉장히 조금 절차를 지키기에는 조금 작은 규모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든 쉬게 만들어 주면 그걸 사용하면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지는 거니까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앞서 단체 연차 사용으로 쉬게 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 개개인별로 연차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근로자 대표가 사측과 합의를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근로자 대표가 누가 되는지도 궁금하고 이 대표가 합의해도 그 개개인 중에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무조건 이 단체 연차 따라야 되는 건가요? 네. 첫 번째는 맞습니다. 이게 내가 반대하고 나는 그날에 일하고 싶다고 해도 이 근로자 대표라는 근로자 대표로 선출된 분과 회사가 이 연차 사용에 대한 대체 합의를 하면 그날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다 쉬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근로자 대표는 어떻게 뽑는가 하면 그냥 근로자들이 자유로운 방법으로 본인들의 의사를 가장 잘 회사와 얘기할 수 있고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뽑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대신에 법에서는 이 근로자 대표 선출에 대한 방식과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규정된 게 없어서 그냥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뽑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올해도 거의 다 갔습니다. 이제 열흘 정도 남았는데 연차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가 있다고 하면 이거 내년으로 넘어갑니까? 내년에 사용할 수 있어요? 법원 측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 내년으로 넘어가지는 않고 이 다 쓰지 못한 휴가는 바로 내년 1월 1일 날 임금으로 돈으로 환가된다고 얘기하거든요. 휴가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야 될 거는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차를 쓸 수 있는 건 없어지고 그게 돈으로 지급받는 권리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다만 이게 원칙이지만은 근로자하고 우리 회사 측하고 서로 합의만 하면 2월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유효하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이게 유효할 수 있는 거는 2월에서 사용하고 나중에 2월 하지 못한 거를 다 쓰지 못하면 항상 그 마지막 달에 통상임금으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거니까 최저시급이 매년 오르듯이 통상임금도 오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근로자 측한테 유리한 조항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유효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연차 미사용 수당은 이게 언제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연차 미사용 수당이라는 거는 법에서는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주게 돼 있어요. 근데 대부분 결정된 게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줘도 무방하다고 되거든요. 그래서 이 통상임금분에
그 최대 8시간분만 인정됩니다. 이 주요 수당의 지급분하고 같이. 그래서 통상임금 곱하기 8시간분 곱하기 미사용 일수를 하면 내가 받아야 될 연차 미사용 수당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회계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산하는 회계연도 기준 연차 산정이라고 하면요. 이 12월 달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급여 지급일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예, 연차 미사용 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근데 보통 1년 기준으로요. 네. 그러니까 의무 연차 며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연내에 그 의무라고 하는 의무 연차를 다 소진하지 못했다면 이런 거는 수당 지급 없이 그냥 그 연차 없어지고 뭐 이런 것도 있던데요. 이건 어떻습니까? 이건 사실 이제 연차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경향을 좀 깨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걸 그 회사에서 그 룰을 그러니까 규칙을 정해놓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것도 우리 근로기준법을 끌어와서 가장 엄격하게 해석한다고 하면 연차는 그분이 이제 사용하고 싶은 시기에 사용하는 거고 뭐 사용하지 못하면 그 남은 일수를 수당으로 주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의무 사용 연차가 그 법정 연차 사용 촉진 조치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엄격하게 따지면 그게 있는 뭐 사용 못했다고 하더라도 없어지는 건 아니고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연차라는 거는 이제 우리 동료 근로자들하고의 이 조화로운 이 분위기도 문화도 맞춰줘야 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이 그 특별하게 이제 연차 사용에 대해서 제재가 없거나 그렇게 불합리한 게 아니라고 하면 그런 의무 연차 사용이라든지 요거는 회사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조직에 따라서 수긍해서 그렇게 다 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요거 최근에 화제됐던 거 하나 있어서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네네. 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일하다가 손가락 화상 입어가지고 이제 회사 측에서 알바생한테 5일 병가를 줬대요. 근데 그 알바생이 자기는 2일만 쉬고 3일은 킵했다가 나중에 쓰겠다. 이거 가능합니까? 사실 이제 이게 병가라는 제도를 조금 오해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이제 휴가를 주기만 하면 그건 내가 쓰고 싶은 나한테 사용 권한이 이제 남아 또 돌아온다고 이제 생각해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물론 그걸 사업주가 승인하면 이제 괜찮겠지만은 원칙적으로 병가라는 거는 그 사업주의 그 어떤 제도 승인하에 그분이 그 사고나 질병을 치료하기 한 기간을 부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2일 사용하고 3일을 킥해 놓겠다는 의미는 그 병가의 기간이 2일만 필요하다는 의미도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병가는 2일만 사용하시게 되는 거고 그 더 제도를 더 확장해서 사용하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 병가라는 게 아까 그냥 그 질병 치료 위해서 휴가 기간 부여하고 그 다음에 복귀해서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까지만 부여하면 되는 거니까요. 회사에서 법정 휴가가 아닌 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회사에서 병가 사용하려면 뭐 그 진단서, 진료 확인서 이런 거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제 진단서까지는 좀 그렇고요. 이제 진료 확인서 이분이 과연 질병이나 이런 게 말이 맞는 건지, 그 다음에 우리 행정적으로 어떤 서류들을 갖춰놔야 되는 회사에 이제 절차들이 있으니까 요구하게 되는데요.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최소한 장치로 그냥 말만 하지 말고 그냥 거기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우리 진료 확인서 정도는 구비해두고 있는 실정,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회사에서 직원에게 주는 유급 휴가, 뭐 월차, 연차, 병가, 공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연말이라서 좀 연차 사용 관련해서 연차 수당 이야기 좀 해봤는데 이런 것들이 해당이 안 되는 소규모 사업장들도 근데 여전히 많지 않습니까? 네, 많습니다. 사실 어떤 규모 정도가 있어야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병가 정도 제도가 이제 있게 되는 거고요. 그 일반 소규모 기업에서는 역시나 아직 병가는 결국엔 어떤 제도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용자의 은혜적 이제 그런 조치만 있게 되니까 그런 게 조금 아쉽습니다. 아니면 정말 일하다가 다치셨으면 개인적 질병이 아닌 이상 이제 산재로 처리해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노무사님과 오늘 준비한 노동법 관련 상식 관련해서는 이야기를 여기까지 나누기로 하고 가시기 전에 저희 정답 발표 함께 해주셔야 돼요.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이 매일 이 질병에 약을 복용한다고 합니다. 18세 이상 성인에게 수축기혈압, 이완기혈압. 어쨌든 140에 90 이상이면 이거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고혈압, 2번 저혈압, 3번 삼투압, 4번 정답 중에서 정답은? 네, 1번 고혈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노무사님 이렇게 정답 발표와 함께 멋지게 퇴장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알돈노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